이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믿음이 깊지 못하다 그래서 이 여자가 쿠란을 불태웠다라는 그런 인격살인 거짓 선동을 한 다음에 코란을 불태웠다는 인격살인 거짓 선동을 한 다음에 끌어내서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때린 다음에 실신하니까 저기 밧줄로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주겠다고요. 28살짜리 여자를. 이게 폭도 인민재판이거든요. 김무성 씨. 메이저 언론과 정치권과 법조가 짜서 한 게 이거랑 뭐가 달라요? 제 눈에는 본질이 같은데? 이게 보수냐고, 이게. 이게 보수면 저 공산당하고 말아요. 물론 제가 하는 만약에 공산당하면 옛날에 했듯이 저는 북한도 공산사회가 아니라고 보니까 충분히 공산사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산화가 목표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니 보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수를 왜 해야 되냐 라고 할 때는 거기에 뭔가 이런 사람이 사는 도리에 관한 뭔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떠들면 보수예요? 그건 보수의 정치 노선일 뿐이에요. 보수는 그것보다 훨씬 보수주의라는 건 훨씬 더 근본적 차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미덕에 관한 얘기라고요. virtue, 라틴어로 virtu. 이 미덕은요, 전쟁이에요. 나의 미덕은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써갖고 내 책상 앞에 딱 붙이면 제가 미덕 있는 사람이에요? 미덕 그런 거 아니에요. 미덕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걸 위해서 나의 이해관계, 그걸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필요하다면 희생할 수도 있는, 필요하다면 그걸 지키기 위한 전쟁에 나서는 그게 미덕이라고요. 이 보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미덕을 가져야 돼요. 우선 첫째는 진실 존중이에요. 진실 존중이란 건 뭐냐? 진실은 아프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교회 문 바깥이니까 뭐 이런 말 한다고 너무 불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Truth will set you free.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예수님이 아마 그 앞에 하시는 말을 잠깐 빼먹으셨던지 그 성경 정리하면서 그 사도들이 생략했을 거야. 이렇게 농담을 해요. 그 앞말이 뭐냐면 First, truth will make you suffer. Make you sacrifice your own interest. 그러니까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 먼저 진실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만들고 진실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해관계를 포기하도록 강요한다. 그래서 이 진실 존중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진실 존중 모르면요, 폭도되는 거예요. 그냥 패거리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항상 주장하고 다니는 거죠. 패거리 이해관계, 우덜식 정의를 주장하는 거죠. 이 인류가요, 진실 존중, intellectual integrity하고 그것에 대별되는 우덜식 정의, self-righteousness, 이 두 개의 용어를 만들어낸 게 이걸 옛날부터 감지는 했어요. 이거가 아마 불교에서 말하는 집, 그다음에 완고하다 그럴 때 유교에서 말하는 고, 그리고 기독교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바리새, 페러지, 이게 우덜식 정의감이죠. 우덜식 정의감에 불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진이에요, 진. 탐진치 할 때 진. 그 진을 보면요, 눈목자에다가 참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야 그러고서 눈 부릅뜨고 막 주장하는 거. 이게 우덜식 진실이야, 우덜식 정의야. 죽창 들고. 그게 뜻이 눈 부릅뜰 진이에요. 눈 부릅뜨고 성내서 주장하는 거죠. 나는 정의고 진실이야 그러고서 다 잡아 죽이겠다고. 진실 존중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삶에 대한 태도가. 두 번째 보수주의자는 두 번째 미덕이 공정 존중이라고요. 그러면 공정 존중의 반대는 뭐냐?
공정하냐 안 하냐 따지기 전에 야 이거 불쌍해 이거 배려해야 돼. 연민, 복지, 평등, 인권을 파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가냐. 세상과 삶에 대한 원한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롭지 못하고 복지가 결여돼 있고 평등이 결여돼 있고 인권이 억압돼 있으니까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 생각을 코딩시킨다고요. 이게. 공정한 걸 따지는 사람은 항상 저울을 봐요. 여기에다가 1을 올려놨으니까 여기도 1이지. 다시 말하면 오케이 나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그런데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 건 뭐지? 준비된 건 뭐지? 사실은 행복해질 권리는 없어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죠. 조물주가 아닌데 우리가 세상을 안 만들었는데 내가 부모님 출생시대, 출생국가, 나의 유전자 조합 이걸 내가 선택하고 나오질 않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행복할 권리라는 건 없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정 존중의 마인드가 있으면요. 함부로 정의, 복지, 연민, 평등, 인권 같은 걸 팔질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니까요. 이게 저울에 이쪽 저쪽이 맞나. 세 번째, 보수주의자는요. 선악을 변별하는 기준, 선악을 변별하는 도덕 기준을 항상 고민을 해요. 우리가 흔히 도덕이라고 말하는 게 가만히 보면 형법 코드예요. 형법 코드. 그럼 형법 말고 선악에 관한 기준이 뭔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반면에 쟤들은 무도덕, 야, 그 선악 같은 거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혹은 반도덕. 선악을 얘기하는데 거꾸로 뒤집힌 선악을 얘기하죠.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이 선이야. 공산주의자 얘기잖아요. 프롤레타리아트 계급 피바다 혁명에 이뤄온 게 선이야. 공산주의자 혁명 얘기잖아요.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민족 해방 투쟁에 이뤄온 게 선이야. 김일성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보수주의의 세 가지 미덕은 뭐냐?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건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정치 노선이에요. 보수주의는 정치 노선 이전에 삶에 대한 그런 태도, 미덕을 깔고 있는 그러한 정치 철학이라고요. 이 미덕을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전 셋을 꼽는 거예요. 하나가 진실 존중, 둘이 공존 존중, 셋이 선악 변별.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다 아둥바둥 시장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잖아요. 이고들이잖아요. 근데 현대 문명이 공동체, 전통적 공동체를 다 부순다고요. 해체시킨다고요. 원래는 도덕이라는 건 공동체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뭐 하고 뭐 이런 걸 보고 배우는데 이 공동체 체제가 다 해체돼 간다고. 심지어는 핵가족마저도 막 이혼율이 높아지면 해체되잖아요. 대가족은 당연히 해체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선 사람이 심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 무도덕한 원자화된 자의식 덩어리. 내가 내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대 문명의 거센 파도 속에서 진실을 위해서 내가 나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진실이냐 아니냐 판단할 땐 내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 이런 훈련이 된다든지 혹은 공정을 위해서 나설 수 있어야 돼. 공정하냐 안 하냐 판단이 돼서 나설 때는 내 희생이 따를 수도 있어. 이런 판단을 한다든지 혹은 야, 이 세상은 참 선악도 이제 다 뭉개지고 도덕도 다 뭉개진 세상인데 그래도 내가 뭔가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좀 찾고 싶다. 그건 어디에 있을까 그 선악의 기준은. 이러고 뚫레뚫레 한다든지. 이게 보수주의자예요. 결국 인간의 도리 혹은 인간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태도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거 없이 무슨 뭐 문재인 끌어내려서 보수 대통합? 보수를 지금 어디 끌어다가 지금 시궁창 속에 집어넣고 차라리 거기서 시궁창 바닥에서 긁어낸 저기 시꺼먼 진흙덩어리 하나 들고서 이게 보수입니다. 이 진흙덩어리로 대통합해 주세요. 이러고 주장하셔. 차라리.
한심한 얘기죠.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입만 뻥끗하면 실용적 보수, 중도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 대통합 보수. 난리 부르스가 아닙니다. 난리 부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사회 지도층의 지식층,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뭔지도 모르고 지 혓바닥 굴러 나가는 대로 떠드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 하면 신문에 좀 뜰까? 내일 이 소리 하면은 내 지역구 가서 한마디 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천박하고 쌍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 가면 돼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욕할 것도 없어요. 이 보수는요,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그 삶에 대한 지혜 혹은 영성적인 걸로 귀결이 돼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드리는 말씀은요, 백모의 말이 아니에요. 조금씩 제가 의역은 했더라도 전부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째, 우리 각자는 서로 시간대를 달리해서 나고 자라고 설치고 늙고 죽어가는 생명사슬을 이루는 고리다. 이거 200년 전에 에드먼드 버크가 한 말이에요.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아버지. 내 몸 수십 조의 세포가 서로 시간대를 달리해서 생육장노사,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생은 나고 육은 자라고 장은 설치고, 기운이 뻗어서 설치잖아요. 20, 30, 40대, 50대 때. 그 다음에는 늙어가고 죽고, 이 코스를 밟잖아요. 우리 몸에 수십 조의 세포가 그 코스를 밟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는 세포가 죽어가고 또 새 세포가 나오고, 하지만 제 몸은 유지되잖아요.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에드먼드 버크 이거 비슷한 예를 들었어요. 이때는 뭐 세포 개념도 없고 없어서 이런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고요. 자연을 보면 한 개체가 낳고 있을 때 다른 개체는 죽어가고 있고, 한 개체가 자라고 있을 때 다른 개체는 늙어가고 있고, 한 개체가 설치고 있을 때 다른 개체는 이제 응애응애하고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개체가 막 그 자기 코스를 밟는데 그 밟으면서 그러면서 면면부절 그 전체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버크가. 이게 이 개념이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그 다음번 얘기는 피터 드라카의 얘기예요. 경영학을 만든 정치철학자, 위대한 사람이죠. 피터 드라카.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백모가 백모인 까닭, 그건 제가 안 변해서가 아니에요. 변화와 지속 사이의 절묘한 균형이 정체성이에요. 저의 어떤 속성 혹은 어떤 세포 덩어리는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안 변하고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둘 사이의 절묘한 균형이 백모를 백모라는 정체성으로 묶어주는 거라고요. 피터 드라커도 당연히 정치적 보수주의자죠. 그 다음에 다음번 얘기는 또 에드먼드 버크 얘기예요. 우리 각자는 사회 엔지니어링을 위한, 엔지니어링은 단어 안 썼어요. 그러나 사회를, 요새 말로 이제 제가 의역한 거예요. 사회를 뜯어 고치기 위한 부품, 벽돌, 나무 쪼가리가 아니다. 개인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을 잡아 죽여서 피바다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인과 노예의 적절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절 비율이 되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이므로 피부 색깔이 까만 놈은 노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각자는 존엄성을 갖기 때문에 개인 각자에 대해서 사회 엔지니어링을 위한 부품, 벽돌, 나무 쪼가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태생부터 반전체주의인 거예요. 보수주의는 태생부터. 이거 이제 금방 얘기해 에드먼드 버크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영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최근에 이 말을 한 사람은 러셀 커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20세기 보수주의 정치 철학을 미국에서 크게 세워 일으킨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각자는 거대한 영혼의 바다로부터 나온 영혼 조각
하나 혹은 여러 개를 담고 있는 개체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거대한 영혼의 바다에 속하는 멤버다라는 거예요. 아주 까마득한 선배 세대부터 아득한 후배 세대 이르기까지. 사실 이 얘기는 커크가 하지만 이거는 그 니체의 심리학의 기본이에요. 니체는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안 썼지만 니체의 자라두스트라. 그러니까 자라두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자라두자는 이렇게 말했다로 번역을 했고요. 제 번역을 아주 신화적 번역으로 꼽아줘요. 그 바닥에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번역본이 되어 있죠. 거기 제 4부가 이 얘기입니다. 그게 앞에 프롤로그 1, 2, 3, 4 이렇게 4개 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프롤로그까지 하면 5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 4부가 이 얘기예요. 우리 각자는 거대한 영혼의 바다로부터 나온 영혼 쪼가리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영혼 쪼가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융은 이제 니체를 직접적으로 지도받지는 않았지만 니체를 자기 정신적 스승으로 받들어 모신 사람이야. 칼 융.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학자로 꼽히죠. 이 융의 개인화, individuation. 우리가 개인이 individual이잖아요. 근데 그걸 개인화가 individuation, 즉 자아로서의 인격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로서 셀프가 돼가는 이 과정이라는 게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개의 그 영혼 쪼가리들, 그래 상태, 그 컴플렉스죠.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내는 거. 그래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캐릭터 덩어리가 통덩어리가 통으로 그냥 그 덩어리가 되는 것. 그래서 individible이에요. 나눌 수 없다. 더 이상. 그래서 그걸 개인화라고 불렀어요. 융이. individuation. 그러니까 이 보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이제 니체나 융 철학으로 연결되고요. 또 저쪽으로 가면 이런 영성적인 게이기 때문에 깊은 종교의 세계로 연결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삶에 대한 지혜, 삶에 대한 태도, 이겁니다. 핵심이. 보수주의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고 우리가 뭐 연방제 헌법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되고 뭐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을 이뤄야 되고 반문연대를 이뤄야 되고 이런 소리만 하는 건 정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가 보수의 100%인 듯 얘기하는 거는 정말 천박한 태도예요. 사람 속여먹는 짓이죠. 자, 그래서 이게 김무성이 됐던 혹은 누가 됐던 간에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안 하면 용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해야 될 거 4가지, 안 해야 될 거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없으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욕을 못하고 욕을 안 하면은 상대방이 개판으로 우리를 우습게 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야, 우리 보수 대통합 안 하면 지금 앞으로 개헌 소동이 있다든지 김정은이 박람을 할 때 우리 누가 막냐? 지들이 원래 막았어야지. 지들이 원래 막았어야지. 협박 아니에요. 협박. 우리를 인질로 잡고. 왜 우리의 냉정한 독립적 판단을 포기하라고 우리한테 강요하냐고. 무슨 권리로. 그럴 바에 차라리 공산사회 된 다음에 다시 무장투쟁해서 뒤집어 엎죠. 차라리 남노당 사회 된 다음에 지금도 뭐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무장투쟁해서 뒤집어 엎죠. 차라리. 그렇게 이른바 집토끼로 갇혀져 가지고 계속해서 협박당할 바야. 그래서 우리의 냉정한 요구사항 해야 될 거 4가지, 안 해야 될 거 3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첫째, 인격살인을 반성하고 언론에 의한 폭도 세뇌를 비판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김무성 입에서, 유승민 입에서, 또 누구 입에서, 이원주 입에서 당시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고 내가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잠깐 눈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반성해라 이거예요. 첫째. 둘째,
인민재판을 반성하고 법조를 비판해라 이거예요. 그건 비인도적인 겁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데, 그리고 지금 당신들 유죄 때린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유죄 때렸는데, 이건 폭도 재판 아니냐, 인민재판에 대해 폭도 재판 아니냐, 이건 법복 입은 완장부대 아니냐. 당신들 다 그만두고 나와라. 그래서 법조를 비판하라고요. 헌재 재판관 8명을 실명 비판하고, 당신들이 그따위로 해놓으니까 우리도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살았다. 이제 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진실되게. 이러고 비판하시라고. 그래야 정치가 조중동 메이저 언론을 물어뜯고 정치가 법조를 물어뜯어야 된다. 그래야 그 정치가 먼저 자기들끼리 물어뜯는 자를 용납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물어뜯지 않고서 어떻게 용납을 해줘. 여전히 눈치채서 내가 조중동 살생부에 올라가면 정치인으로 손해볼 텐데, 내가 검찰 살생부 올라갔다가는 골로 갈 텐데, 내가 사법부 살생부 올라갔다는 골로 갈 텐데 언젠가, 이런 걱정하면서 뭘 봐달라 말라 얘기를 하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실답게. 왜 그래요? 세 번째, 지금 상대방은 김정은이를 불러내려가지고 한반도를 남북 간의 평화 체제로 만들고 철도를 뚫고 지금 에너지를 지금 러시아제 에너지를 쓰고 그 러시아제 가스 에너지의 수도꼭지는 북한에 맡겨놓겠다고 뭐 이런 개 황당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뭘 꼬물꼬물대고 있냐고. 여기도 큰 그림 그려야지. 상대방이 이렇게 큰 그림 그리면, 첫째, 미중 전쟁을 직시를 하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건 동아시아에서 어떤 굉장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변화가 앞으로 전 세계를 영향을 미칠 거다. 지금 이거 직시 안 하고 지금 문재인 당신은 거기 가서 중국은 태산이고 대한민국은 그 앞에 동산이라 그러고, 박원순은 우리가 말꼬리인지 말 궁둥이에 달라붙어 있는 똥딱지 위에 앉은 팔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당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당신들이 중국 공산당원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냐, 이러고 비판하셔야 돼. 네 번째, 제가 이게 정치인 누구를 만나봐도 이 얘기 쉽게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중국이 이빨이 나가는 판인데 그 꼬붕 북한이 이어지겠어요? 해킹으로 비트코인 따먹고 있는 애들이 체제를 유지하겠어요? 북한은 해킹으로 비트코인 따먹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쟤들은 이런 일이 들통났을 때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세계로부터 어떻게 매장당하고 비난받는지에 대한 계산법 자체를 돌리지 못하는 핵에 망측한 머리 구조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 고든창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엊그제까지 한 로버트 로저스,